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우리 통합과학 개념 완성 문항편에 관련된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총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문제를 전 문항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주변의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여 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물은 H2O라는 화학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이거 언제 그때 얘기했냐면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원자와 원소 구별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성, 원자수, 그리고 구성, 원소수 하면서 원자와 원소의 의미의 차이를 우리 명확하게 이해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입자의 개수의 의미를 얘기할 때 조금 더 강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소는 그 원자의 종류의 의미를 얘기할 때 조금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H2O의 구성 원자수는 몇 개야? 수소가 2개고요. 산소는 1개 있어요. 라고 해서 총 몇 개? 3개야. 3원자 분자야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구성 원소수는 몇 개인가요? 원소는 원자의 종류야. 그럼 수소와 산소 몇 가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얘기했을 때는 어떤 건 얘기했냐면요. 산소와 수소는 전부 다 어떤 결합 물질? 얘는 어떤 결합 물질이 아니라 비금속이죠.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즉 공유결합 물질인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 물질의 형성 원리를 설명할 때 우리 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1번은 맞는 설명. 2번,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공유의 성분이다. 그쵸? 그래서 공기에는요 대부분 질소 기체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를 산소 기체가,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아르곤이나 다른 기체들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다라고 해서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 이런 애들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서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맞는 설명. 나무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및 인, 칼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요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무를 태우면 탄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질량 보존 법칙 기억나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탄소랑 산소가 반응해 예를 들어 산소 기체랑 반응한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려면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겠죠? 그쵸? 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되는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지 않은 내용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5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알칼리 금속으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알칼리 금속? 우리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어느 친구들을 얘기했죠? 주기율표 잠깐 그려볼까요? 수소가 있고요. 자, 주기율표는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베붕탄 NOF네. 여기다가 헬륨 써주고요. 남아있시 인황염화,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 이렇게 있고요. 우리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우리 암기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 같아요. 자, 여기서 알칼리 금속은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야? 그치? 1쪽에 위치한 바로 수소를 제외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친구들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이야 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비슷하게 우리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17쪽에 위치한
17쪽에 위치한 누구? 할로젠 원소야 라고 해서 같이 배웠던 것 같아. 할로젠. 그쵸? 자, 알칼리 금속, 리튬과 나트륨, 칼슘, 칼륨 이렇게 해서 리튬, 나트륨, 칼륨 3번 되는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심지어 우리 실험까지 했었죠. 실험. 그래갖고 알칼리 금속 리튬이랑 나트륨을 가위로 한번 잘라보고 그리고 단면도 관찰해보고 물에도 한번 넣어보고 페놀프탈레인 색깔 변하는 것도 관찰하고 그죠? 그래서 실험까지 했던 내용이고 수행평가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할로젠 원소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아까 전에 할로젠 원소도 얘기했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라고 해서 우리 어디 있나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4번입니다. 자,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주기율표와 그리고 그들의 원소 이름. 그쵸? 선생님 혹시 한번 읽어줘야 되나요? 혹시 한 번씩만 읽어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혹시 몰라서 높아시면 한 번만 읽어줄게요. 그래서 얘는 수소고요. 수소. 얘는 누굽니까? 아이고. 얘는 헬륨. 자, 얘는 리튬. 자, 얘는 베릴륨. 자, 얘는 붕소. 얘는 탄소죠.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네온. 자, 다시 다음 3주기로 가서 나트륨, 마그네슘, 얘는 알루미늄, 얘는 규소, 얘는 인, 얘는 황, 염소, 아르곤, 아르콘, 그리고 칼륨, 칼슘. 선생님 중학교 때 이 칼슘과 칼륨 진짜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얘는 브로민, 혹시라도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이렇게 당연히 이름까지도 우리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리튬 맞고요. 나트륨이죠. 그래서 얘는 플루오린이고요. 얘는 헬륨이고요. 얘는 브로민입니다. 1번 되는구나 할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실험했던 내용이죠. 그래갖고 알칼리 금속 이렇게 크게 자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크게 잘랐어. 그지? 이거 너무 크게 잘라서 이거 폭발합니다. 폭발. 자, 금속 어떤 조각을 지금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린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죠. 그랬더니 일단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금속 M이랑 반응해서 일단은 뭐가 나올까? 기포가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기체가 발생했죠. 이거 직접적으로 흡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알칼리 금속 M이라는 친구가 아마 물이랑 반응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당연히 반응해서 뭐가 나와? 기체가 발생할 거고요. 그 기체는 누구일 거야? 바로 수소기체일 겁니다. 이거 어떻게 검출할 수 있어? 검출 방법. 얘가 수소기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 수소기체를 모아서 불꽃과 반응시켜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야? 펑 소리가 나면서 폭발할 거야. 즉 수소기체는 가연성이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라는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속 주변에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된다? 이게 이거 무슨 말이죠?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죠. 금속이 석출된다라는 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했을 때 주변이 용액이 붉게 변하긴 했죠. 근데 이거를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된다 이런 말로 쓰지는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죠? 틀린 거 고르는 거 맞죠? 자, 기포가 발생한다. 그쵸? 수소기체라고 했었고요. 물 표면에 기름 성분이 보인다.
자, 선생님이 보여준 반도 있고 안 보여준 반도 있었는데, 자, 리튬 금속 있을 때 리튬 금속이 사실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디에 보관하냐면요, 석유, 등유 같은 이제 기름에 보관을 합니다. 왜인 거야? 주변에 일단은 공기 중에 보관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다 이제 금속의 성질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기름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표면에 묻어있던 기름이 물에 동동 떠다니는 걸 여러분들 아마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5번은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바로 누구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은 언제? 염기성인 상황에서만 무슨 색을 띈다? 그쵸, 붉은색을 띈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 이러한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는 물질인 OH-를 생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우리 실제로 실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역시 1번부터 보면 18개의 족과 18족까지 있다고 했고요. 7개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족부터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7족, 18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주기는 1주기부터 4주기까지의 20번인 칼슘까지 알면 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브로민이랑 아이오딘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세로줄은 주기고 가로줄은 족이다? 자, 세로줄은 이건 뭐라고 합니까? 세로줄, 같은 세로줄. 같은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족이라고 했어. 역시 마찬가지. 같은 가로줄은요, 같은 주기의 원소들입니다. 따라서 세로줄이야? 이건 족을 의미하고요. 가로줄이야? 이건 주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족은 원자가 전자수 또는 최의 외곽 전자수와 같은 족에 위치한다고 했고요. 주기는 뭐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주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현대 주기율표는요, 원자량 순으로 원소를 지금 옳은 거 고르고 있죠. 깜짝이야. 왜냐면 3번도 틀렸거든요. 보니까는 현대 주기율표는요, 우리 원자량 순이 아니라, 원자량 아직 우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죠?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원자량 순이 아니라 우리 원자 번호 순이었고요.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양성자 수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위치된다. 즉 같은 족에 배열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그 주기율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주기율표는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묶이도록 배열한 표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가로주기가 아니라 세로줄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5번, 금속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자, 금속원소 주로 어디 있나요? 자, 금속원소 이렇게 있으면 주로 오른쪽에, 선생님이 1년에 딱 한 번 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런 모양의 지금 금속원소가 위치되어 있고, 대부분 왼쪽이 금속원소, 오른쪽이 비금속원소가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7번입니다. 금속원소 리튬과 나트륨의 공통적인 설명. 자, 리튬과 나트륨은 누구야? 얘는 1쪽에 존재하는 알칼리 금속인가봐. 알칼리 금속이야.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배열됩니다. 같은 족에 배열되어 있듯인 거죠. 가장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같다. 그치? 가장 안쪽 껍질의 전자수는요, 리튬 같은 경우는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R라고 했죠. 알아야 됩니다. 나트륨은 11번이요. 그럼 얘는 양성자가 3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그치. 여기는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이렇게 있죠. 자, 이때 가장 안쪽 껍질이라는 말은 우리 요거 가장 안쪽 껍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같은 수의 전자가 들어있다 라는 거 맞는 설명.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 안쪽 껍질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썼네요. 자, 3번 원자과 전자수가 2개냐 라고 했어. 아니요. 자, 1쪽이기 때문에 1쪽이라서 원자과 전자수는 1개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13족은 13개니? 아니, 족의 1의 자리수만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3개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죠. 자, 물에 넣으면 쉽게 반응한다는 거 우리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공기 중에 놓아두면 광택이 사라지는 것도 어때요? 우리 잘라봤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광택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사실 우리 맨 처음에 잘랐을 때와 그리고 조금 나중에 맨 처음에 잘랐을 때와 방금 잘랐을 때의 그 광택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라진다는 거 당연하고요. 어떤 반응이 진행됩니까? 나트륨의 경우에는 얘가 산소기체, 공기 중에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NA와 O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금속이고요. 얘는 비금속이야.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잃어버려서 Na 플러스가 되고요. 산소는 전자 얻으면 E-가 되는데 얘네가 결합해서 중성인 물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하나 더 많잖아. 그러니까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즉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나트륨이 2개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Na2O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택이 사라져요. 이거 반응식 완성해주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반응 전에 지금 원자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반응 후에 이렇게 2개를 써주면은 산소 원자 2개가 맞춰지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총 4개 있으니까 앞에 4를 써주면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겠다는 거까지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8번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원소 플루오린과 그리고 염소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플루오린은 몇 번? 우리 9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외우지 못했다면 이 전자의 수를 가지고 9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전기적 뭐였어? 전기적 중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 전하량과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양 전하량과 전하량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요. 양전하를 띠는 게 뭐야? 양성자수잖아. 양성자수와 음전하 띠는 게 바로 전자수인 거죠. 전자수가 서로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7족 원소니? 7족은 우리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 배운다고 했죠. 17쪽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인 원자과 전자가 7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이 틀렸네요. 자, 지금 보면은 근데 공통적인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얘도 그렇고 전부 다 17쪽이라는 거. 자, 2주기 원소니 같은 주기일 수가 없죠. 얘는 2주기가 맞지만 염소는 3주기 원소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즉 전자 껍질수가 전컵수가 2개야? 그러면은 2주기인 거야. 그럼 얘는 전자 껍질수 3개죠? 그러면은 3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전자 껍질수가 서로 같어? 방금 전에 셌죠? 같지 않습니다. 전자의 총 수는요, 얘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가 9개 있기 때문에 전자수도 9개 있을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기 때문에 얘는 17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몇 개로 같아요? 7개로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것 결합 화합물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류를 통하지 않는데요. 즉 전기 전도성이 없대요 라는 얘기죠.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언제는? 고체에서는요. 그러나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요. 이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게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때? 굉장히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고체 상태에서는요. 여기에 내가 플러스 전하를 걸고 마이너스 전하를 걸어도 일단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있으려면, 즉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전하를 띠는 입자에 뭐가 필요하냐면 흐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온이라던가 이 전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교대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고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얘를 물에 녹여? 그러면은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또는 얘를 액체 상태, 즉 가열을 해서 녹여버리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전류가 통할 수 있어, 즉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에는 이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X와 Y를 좀 볼게요. 일단은 보면은 X와 Y에 대한 공통점을 조금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자, 공통적인 성질, 뭐가 공통적일까? 일단 양전하량이 몇인지 안 나와 있어. 그럼 전자수를 가지고 우리 얘가 몇 번 원소인지를 조금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 X 원소는요, 첫 번째 껍질 2개 다 채웠고요, 두 번째 껍질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를 다 채웠네? 즉, 총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네온이야라는 거 알 수가 있죠. 10번이구나. 자, Y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를 다 채웠네요. 18번에 누구야? 아르곤이고요. 이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18쪽에 10번이 네온이 있고요. 즉 2주기죠, 2주기. 그리고 그 아래 아르곤이 이렇게 3주기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위에 누가 있어? 헬륨 있죠, 헬륨. 2번 헬륨 1주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2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 자, 8쪽 원소가 아니라 18쪽이라고요. 18쪽.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0보다 크다. 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요, 10개가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의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말 자체가 틀렸죠. 최대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반응성이 매우 크다. 얘네들 거의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 옥텟 규칙을 뭐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만족하고 있는 원소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원소들의 꿈이야 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다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즉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대부분의 원소들은 이렇게 안정한 상태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 말도 안 되고요. 전자 껍질수 방금 전에 봤지만 네온은 2개, 아르곤은 3개. 전자 껍질수가 당연히 다르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 핵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껍질,
이 두 번째로 N이 2인 껍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전자수가 8개로 서로 각게 분포가 되어 있죠.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18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나트륨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나트륨과 염화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수업 시간에 저거 모형으로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나트륨 원소 같은 경우는 11번이었고요. 그리고 염소는 17번이었죠. 나트륨은 1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11개 있고요. 그래서 얘 3주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 껍질에 2개, 8개, 1개 이렇게 존재가 되어 있는 나트륨 원자이고요. 자, 염소 같은 경우는 17개의 양성자가 있고요. 얘도 3주기인 친구고요. 2개, 8개, 7개 이렇게 돼야 17개가 만족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자를 준다고 했어. 아이고, 똑같은 얘기네. 전자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즉, 나트륨은 이 전자를 버리는 애고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받는 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 원자 상태에 있을 때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이 염소한테 준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2개, 8개인 Na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2개, 8개인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와 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인력이 발생해서 결국엔 NaCl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러한 NaCl은 금속과 비금속,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교대로 무한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야 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다.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트륨 이온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맞죠. 염화이온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당연히 맞고요. 우리 이렇게 이온을 형성하거나 화학결합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8개가 된다는 건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나트륨 원자는요,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습니까? 아니요. 방금 전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 5번 염소 원자는 염화이온이 될 때 전자를 당연히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인 염화 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의 결합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염화 칼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몇 쪽입니까? 2족 원소이고요. 염소는 17족 원소입니다. 자, 그럼 칼슘 같은 경우는 20번이고 2족이기 때문에 또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2개를 버리면서 2 플러스가 되죠. 자, 얘 같은 Cl 같은 경우는 하나 얻으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네 둘이 결합을 이뤄서 안정한 중성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염소가 2개 더 있어야겠죠. 왜? 양전하가 1 개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했잖아, 그지? 전하량을 반대로 쓰면. 그래서 얘는 CaCl2가 되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1번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전기적 인력이 뭐야? 이온 결합인 거지. 자, 2번 화합물 전체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Ca와 Cl2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기적 중성이 물질이 되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고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교대로 되어 있으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이온이나 전자와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기는 하지만 뭐에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얘네들을 수용액이나 아니면 액체 상태로 만들면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떨어지면서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전기 전선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이 되거나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면서 우리 전기 전도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번.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은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그쵸? 지금 보니까 칼슘 1개에 염소 2개가 반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화학식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고체 상태에서 1개의 양이온과 이 2개의 이온이 음이온이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사실상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런 분자라고 하는 건 얘들아 H2O 또는 H2 이런 것처럼 각각의 독립적인 단위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NaCl 같은 경우 생각해봐. 얘네 같은 경우는 양음 이런 식으로 무수히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무수히 막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분자라고 안 하고요. 결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온 결합 물질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해서 이온 결정이야 라는 말을 쓰죠. 이온 결정. 우리 분자는요 어디서 쓰는 겁니까?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일 때 우리 분자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그림은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이래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비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O2는요. 공유 결합 물질이야 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인 산소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먼저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자 배치?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뭐 하는 거야? 화학 결합을 이룬다고 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 그 옆에 누구 있습니까? 산소 플루오린 갑자기 까먹었어. 플루오린. 자, 16쪽, 17쪽, 18쪽에 네온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버리고 이렇게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2개를 얻고 전자 2개를 얻고 아마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6쪽이니까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밖에 없으니까 6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전자 2개가 더 들어오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전자를 몇 번 공유하겠습니까? 2개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2번 공유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2번 공유해. 전자 쌍이 2개인 거죠. 전자 쌍이, 즉 공유 전자 쌍이 총 2개가 있는 거고요. 공유하지 않은 전자 쌍이 비공유 전자 쌍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비공유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개? 산소 분자에 4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 원자 1번부터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맞고요. 그지? 산소 분자보다 안정하다? 아니죠. 산소 분자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야? 안정해지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 3번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산소 분자가 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죠? 산소 원자 2개는요 각각 전자 2개씩을 내놓아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유 결합을 통해 각각의 산소 원자는 18쪽의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옥텟 규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려는 경향성 자체를 옥텟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답은 2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는 설명이에요.
자, 14번입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이 14번을 안 풀고 아까 넘어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보는 과정에서 14번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찍고 있네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고체 설탕과 고체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이제 설탕 수용액과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요거 아직 우리 다음 주에 원격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프리뷰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설탕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그리고 염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설탕은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화학식만 보고도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네,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염화 나트륨은요, NaCl이야.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 즉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야 라고 여러분들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만들었대요. 전기 전도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우리 공유결합 물질은요,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1학년 때 결합 물질,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설탕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체 상태에서도요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지금 전기 전도성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 없어. 이온 결합 물질은요, 대표적으로 우리 염화 나트륨 얘기하는 건데요. 얘도 고체에서는 없습니다. 액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물 이제 열을 가해서 녹인 거죠. 녹여도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전자가 아예 원자와 원자 사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즉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없어.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가 되면은 전하를 띠는 입자, 즉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생기죠. 자, 수용액은 어때요? 수용액이 돼도 이온결합 물질은 거의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없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화학원을 배우게 되면 이제 사실 수용액에서는 뭐 HCl이나 아세트산 이런 것들은 우리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전기 전도성이 있고 이런 거를 뭐 상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설탕을 대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없어. 공유결합 물질은요, 전기 전도성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 1번부터 자, 고체 설탕은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고체 염화 나트륨은요 전기 전도성이, 얘도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기는 하지만 뭐 할 수 없다?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탕 수용액은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요, 공유결합 물질은요 뭐 수용액이든 액체든 간에 없다라고 했고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가 맞는 설명이고요. 자, 5번 같은 질량의 설탕과 염화 나트륨을 각각 녹여있는 수용액의 전기 전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얘는 설탕은 없고 염화 나트륨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15번입니다. 그림은 금속 X 원자와 비금속 Y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하여 화합물이 형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때 형성되는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자고 해요. 자, X와 Y가 결합돼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X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 껍질 수가 3개죠. 그러면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럼 3주기에 1족 원소인 거잖아. 그럼 누구야? 11번인 나트륨이 되겠고요. 자, Y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세보니까 7개야. 그러면서 전자 껍질 수는 3개죠. 따라서 얘도 3주기에 17족. 누굽니까? 바로 17번인 염소가 되겠죠. 이때 전자 하나를 염소한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Na 플러스고요.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지금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 수가 어떠면 돼요? 서로 같으면 되겠죠. 왜냐면 전하량이 지금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따라서 형성되는 화합물의 화학식은 NaCl이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 화학식을 쓴다면 X, 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X, Y로 표현을 한다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X, Y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게 뒷부분에 대단원 문제에 몇 가지 화학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문제까지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영상에 추가적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문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